조선 왕조 오우 백명. 히스토리 스토리텔러 히스토리가 들려드리는 재밌는 조선 인물사 이야기 조선왕조 오우 백명. 오늘은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이죠. 삼봉 정도전의 이야기를 해봅니다. 정도전은 이성계의 최측근이죠. 바닥에 쩍쩍 달라붙는 불가사리 같은 이성계와 특수관계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은 고려 말기에 성리학 학자였습니다. 천한 신분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서 조용히 공부하던 학자였던 이 정도전이 본격적으로 고려 개혁의 뜻을 세우는 계기가 있었죠. 당시 원나라에 반대했던 고려 국민왕이 죽고 나서 고려의 신하들이 다시 원나라와 화친을 맺어야 한다는 이른바 신원정책 회귀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정도전은 이와는 반대로 신흥 세력인 명나라와 손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친원정책 회귀를 주장하던 신하들이 폐하, 지금은 다시 원나라와 화친을 맺으셔야 하옵니다. 원나라와 화친을 반대하고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저 정도전을 벌하셔야 하옵니다, 폐하. 이렇게 많은 신하들이 정도전을 모함하게 되죠. 결국 정도전은 유배를 가게 되는데 유배지에서 정도전은 큰 깨우침을 갖게 됩니다. 우선 벼슬 했을 때 그렇게 자주 찾아오던 친구들의 발길이 하루아침에 뚝 끊깁니다. 정도전과 거리두기, 저녁 일정이 없어졌어요. 와, 이 배신감, 외로운 정도전은 자연스럽게 유배지에서 백성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초근목피에 연명하는 그 노래도 있잖아요. 초근목피의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백성들의 어려운 삶을 직접 보면서 정도전은 마음먹습니다. 권문세족들의 탐욕은 끝이 없고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져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백성들이 살기 편한 새로운 나라로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다.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백성들의 찌든 삶을 보고 정도전은 승부수를 던집니다. 1383년 가을,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되기 9년 전이죠. 정도전이 당시 북방을 지키고 있던 이성계 장군을 찾아갑니다. 개혁적인 지식인과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던 무사와의 만남, 최고의 조합이죠. 이건 뭐 해물찜 보통 맛에 이술 한 잔 같은 라면과 김밥, 떡볶이에 찍어 먹는 순대 같은 만남, 환상의 조합이었던 것입니다. 정도전이 이성계에게 말합니다. 장군의 군대는 매우 훌륭합니다. 어찌 이 군대로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대충 무슨 말인지 감을 잡은 이성계 장군이 무슨 말이냐고 되묻죠. 그랬더니 정도전이 장군, 지금은 동남 쪽에 왜구를 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죠. 진짜 왜구를 치자는 것이 아니라 이 군대의 힘을 바탕으로 혁명을 일으키자는 것이었죠. 야, 나 좀 도와줘. 나 있잖아. 네 힘이 너무너무 필요하거든. 플리즈. 이러는 것이에요. 이때 이성계가 정도전과 손을 잡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시작된 혁명과 개혁, 가장 미천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가난한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자가 천자가 된다는 이른바 역성혁명. 백성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한다는 정도전의 개혁이 시작되고 이성계와 함께 조선을 세우게 됩니다. 조선 건국 쌉가능. 자, 이렇게 새롭게 정권을 잡은 이성계가 이른바 정권 인수위원장 같은 역할을 정도전에게 맡긴 거죠. 자, 지금 정권을 잡은 분이 그 당시에 있었다면 아마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새나라의 인수위원장은 정도전이다. 이제 정도전 대감이 조선의 그 틀을 좀 기강을 이제 바로 잡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조선의 건국위원장이 된 정도전. 지금도 입장료 3,000원을 내고 들어가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한복 입으면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조선의 정궁, 경복궁도 정도전이 짓게 되고 본격적으로 나라의 틀을 세워가죠. 태조 이성계와 함께 잘 나가던 정도전, 막강한 힘을 가진 당대 최고의 권력가였던 정도전도 오래가지 않아 최후를 맞게 됩니다. 태조 이성계가 당시에 향처와 경처, 그러니까 고향에서 얻은 부인과 도시에 와서 얻은 부인 둘을 뒀는데
이성계의 향처였던 신의왕후 한씨는 개국 전에 죽었고요. 도시부인 경처였던 신덕왕후 강씨가 조선의 중전이 됩니다. 이성계는 향처 한씨에게서 6남일녀, 경처 강씨에게서 2남을 뒀는데 향처에서 얻은 큰아들 방호를 세자로 세우려고 했는데 이 방호가 반란으로 일으킨 나라의 세자는 안 하겠다고 거부를 합니다. 그럼 둘째 아들 방거가 이어받거나 나라 건국에 공이 컸던 다섯째 아들 방원을 세워야 하는데 얘네들은 지금의 중전 신덕왕후 강씨가 낳은 애들이 아닌 거죠. 결국 이성계는 중전 강씨의 둘째 아들, 즉 자신의 자식 중 제일 어린 막내 아들 방석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도시에서 얻은 둘째 부인 중전이 이성계 옆에서 엄청 꼬셨겠죠. 전하, 세자는 우리 막내 방석이를 세우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저도 서운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 나라에 중전이 됐나 섭섭하옵니다, 전하. 이런 중전의 요청에 이성계가 쌉가는 시원하게 화답하고 결정적으로 정도전이 여기에 찬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막내 방석이의 나이가 11살, 이제 막 자연수와 분수를 배울 나이인 초등학교 5학년. 세자가 될 거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던 방원이가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 그것도 배다른 동생에게 밀린 거죠. 제대로 킹받습니다. 방원에게는 이거 완전 에바거든요. 아버지는 어찌하여 겨우 11살인 방석이에게 왕위를 넘기려 한단 말인가? 나는 아버지께 무엇이란 말인가? 내 정도전 그 자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그 자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결국 이렇게 열 제대로 받은 이방원은 태조 5년 중전 강씨가 사망하고 1년 후에 그 유명한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세자 방석과 함께 꼴보기 싫었던 정도전까지 올킬! 싹 다 죽이죠. 그리고 개국공신 정도전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지워지게 됩니다. 깨끗하게 삭제, 딜리트! 여기서 역사 끝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미웠으면 정도전의 시신은 수습되지도 않고 버려졌고요. 고종 때나 돼서야 복권이 됐으니까 무려 450년 넘게 역적 취급을 받은 겁니다. 조선을 세운 개국공신, 제도를 정비하고 나라의 기틀을 갖춘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적으로 남게 된 정도전의 역사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비운의 혁명가 정도전, 이름 자체가 도전적이죠. 이름이 도전! 도전! 네. 세종 이방원에 의해서 역적으로 몰렸지만 조선을 세운 공만큼은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전의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성계 시리즈, 이성계 깐무조, 역시 조선 건국에 기여하게 되는 무학대사의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조선의 인물 이야기를 통해 조선사를 들여다보는 조선왕조 500명, 무학대사 이야기도 들어보시겠다는 한강의 두물머리 같은 넓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많은 의견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